오늘이 며칠이냐면 오늘이 2020년 1월 7일. 대설 지나고 소설. 지금 1년 중에 그 겨울에 가장 추운,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시기거든, 이 즈음이. 근데 어제 오후에 비가 내리고 오늘은 하루 왼종일 무슨 봄비 내리듯이 하루 왼종일 비가 내렸고,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저녁에도 계속 비가 내린대.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, 또 내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고 지금 예보를 해놨더라고. 오라는 눈은, 변변한 눈은 올겨울에 한 번도 안 내렸는데 뭔 씨발 무슨 비가 이렇게 내리고 지랄이야. 하여간에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것들을 올겨울에는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. 지금 우리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 북극 쪽이 뭔가 지금 엉킨 것 같아. 망가진 것 같아. 이 북극 쪽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인 이때 3일 연장으로 범비처럼 비가 내려버리니까 오늘도 좀 되게 좀 심심하게 지금 하루를 보내서 이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동영상을 하나 찍자 뭐 이런 걸로 그냥 카메라를 켰는데, 근데 이 겨울에 이렇게 막 비가 3일 연장으로 내리면 스키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짜 울상일 것 같아. 지금 그 안에도 지금 겨울이 계속 짧아지고 있거든 지금. 그런데다 그 짧아진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막 비가 내려버리면 지금 그 안에도 스키 인구나 스노우보드 인구들이 줄어가지고 스키장들이 진짜 적자거든.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스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. 그 오투 스키장은 적자가 하도 나니까 이게 포기했다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그 바뀐 주인이 이제 그 스키장을 억지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 같아. 다른 스키장들도 지금 대부분 적자일 거야. 비발디 파크 정도나 빼놓고. 비발디 파크는 내가 비발디 파크를 다니니까 적자는 안 날 것 같아. 왜냐면 그 비발디 파크의 그 숙박 시설이 엄청나거든. 다른 리조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3배, 4배만큼 이게 방이 많아. 근데 그 많은 방이 금요일 저녁, 토요일, 일요일 예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이 다 팔렸으니까. 비발디 파크를 제외하고는 흑자인 리조트가 거의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. 저기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무주 거기도 적자는 아니겠네. 거기는 전라도 쪽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데라. 그래서 카메라를 켠 김에 무슨 얘기를 오늘 할 거냐면 그 스키 장비. 스키 초급자가 어떤 장비를 살 거냐 이 고민 많이 하거든. 나도 그랬었고.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. 우선 스키 장비를 언제 사야 되냐면, 스키 장비는 시즌권을 사면서 같이 장비를 사는 게 맞아. 그러면 시즌권은 언제 사야 되냐? 내가 겨울에 이 스키장을 10번 이상 나는 다닐 예정이다. 그러면 시즌권을 사는 게 이익이거든. 시즌권을
사는 시점은 내가 겨울 시즌에 스키장을 10번 이상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이거든. 겨울 내내 5번, 6번, 7번 다니는 사람은 시즌권 사면 손해지. 그런 사람들은 장비를 살 필요도 없어. 그냥 고민하지 말고 비발디 파크는 시즌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그 셔틀버스가 무료이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비발디 파크 그 온라인에 가입해가지고 공짜 셔틀버스를 타고 스키장에 오면 돼. 1년에 5번, 6번, 7번 스키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스키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발디 파크 오면 돼. 그냥 시즌권 없어도 셔틀이 공짜니까. 그리고 그 스키장 안에 있는 렌탈 거기서 장비를 렌탈 받아서 타면 된다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장비를 뭘 살 거냐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. 근데 이제 이렇게 스키장을 1년에 5번, 6번 다니다 보니까 이 운동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. 스키나 스노보드가. 이 스키라는 운동이 이게 중심을 잡는 운동이거든. 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. 근데 이 중심 잡는 운동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. 딱 타보면 재밌다. 혹은 내가 꽤 중심을 잘 잡네.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. 나도 그랬고.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또 불끈 들거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즌에 나는 시즌권을 구입하겠어. 라고 생각이 딱 드는 시점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장비를 살 거냐. 근데 이제 어떤 장비를 살 거냐라고 이제 고민이 시작하면서 이제 주위에 스키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. 이 초급자가 어떤 스키를 타야 되냐. 그럼 참 이게 보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. 뭐 게시판 같은 거, 동호회 그런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봐도 이 답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.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러니까 이 초급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. 좀 선택의 폭을 좀 압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. 나도 그랬었고.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걸 압축을 한번 오늘 시켜보자고. 일단 이 스키는 보면은 이 상급자, 이 최상급자 빼고 상급자, 중급자, 이 초급자 장비들이 있거든. 이게 부류가 세 부류가 있어. 세 부류가. 근데 이 초급자가 중급자나 상급자 장비를 구입을 하면 좀 곤란해져. 이 자전거 예를 들면 자전거는 내가 자전거 초급자야. 근데 나는 좀 돈이 있어서 뭐 카본 프레임에 좀 비싼 300만 원짜리 장비를 사도 별 문제가 없거든. 그러니까 이게 초급자가 사야 될 60만 원짜리, 100만 원짜리 밑에 장비를 안 사고 점프를 해서 300만 원짜리 장비를 산다고 해서 뭐 자전거 타는 게 불편하냐? 전혀 아니지. 오히려 더 좋지. 자전거는 가볍고 자전거는 더 잘 나가고. 물론 이제 그 자전거 정비를 좀 잘 해줘야 돼.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하려면. 하여간 자전거는 초급자가 중급자, 상급자 장비를 샀다 그래서 노 프라블럼. 아무 문제 없어. 근데 스키는 이게 좀 그 애매한 장비야. 애매해. 왜냐면 이 중급자,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스키가 무겁고 딱딱해지거든. 이 자전거하고는 완전 반대야. 자전거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전거는 가벼워지고 자전거가 잘 나가거든. 근데 스키는 못 모르고 이게 비싼 장비를 사면 스키가 존나게 무거워. 하여간 겁나 무거워. 그리고 딱딱해. 이 스키는 직선 운동이 아니고 회전 운동이거든.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 회전 시키는데
어, 어려움에 직면하지. 그리고 상급자 부추, 중급자, 상급자 부추는 발이 너무 아파. 정말 끔찍할 정도로. 스키 타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발이 아파.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가 이야기할 그 대상은 이제 처음으로 시즌권을 이제 구입하면서 이 초급 장비를 어떤 걸 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야. 딱 그걸로 제안하자고 이야기를. 자, 초급자가 이제 처음에 스키나 부츠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뭘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? 내 생각에는 이 브랜드를 먼저 결정을 하자고.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로 할 건지. 이게 너무 이 선택지를 너무 많이 두면은 이게 머리 아프다고. 이게 초급자가 그렇게 많은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 서면 당황하니까 내 생각에는 딱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약간 줄여주면 이게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좋거든.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거냐? 나는 이 아토믹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추천해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야. 즉 가장 흔해. 사이즈도 어밀조밀하게 잘 돼 있어. 촘촘하게. 그리고 이게 너무 흔한 제품이라 이게 구입하기도 아주 용이해. 그래서 아토믹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확 줄여버리자고. 나머지는 다 제껴버리고. 이 아토믹은 이 스키의 본고장인 이 북유럽, 이게 오스트리아인가? 뭐 그 나라에서 있는 브랜드일 거야 아마. 저는 북유럽 쪽 스키 본고장. 아토믹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확 줄이고 브랜드는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부츠부터 시작을 하면 이 부츠를 구입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일단 부츠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. 부츠 사이즈, 발 사이즈. 이건 내 운동화 사이즈로 사면 되거든. 근데 이건 매장에 한번 가야 돼. 왜냐면 내가 이 운동화를 255를 신는데 255, 255 하고 250 이 둘이 또 아리까리 할 수도 있거든. 또 255를 운동화 신지만 255하고 260 사이가 또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 이게. 그러니까 이 부츠는 무조건 가까운 매장을 가서 신어봐야 돼. 내 운동화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5mm 양쪽으로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. 이게 신발 사이즈는 직접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면 알아. 자,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신발 사이즈는 그렇게 매장 가서 직접 한번 신어보자. 내 운동화 사이즈를 기준으로 5mm 큰 거, 5mm 작은 거. 이거 신어보면 알거든, 신어보면. 왜냐면 발끝이 앞쪽에 닿고 또 발끝이 앞쪽에 약간 여유가 있고 그 느낌이 있거든, 느낌이. 편한 느낌이 있어, 편한 느낌이. 딱 신어보면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어 보면. 이 세 개 신발을 달라해가지고 내가 운동화가 255다 그러면 250, 255, 260 세 개를 다 달라게. 이 세 개를 한번 신어보면 알아. 딱 신고 바크를 다 잠그고 10분, 15분이 걸어 다녀보면 알아. 자,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선택해야 될 게 이 부츠의 플렉스. 이 부츠의 유연함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게 있거든. 그러니까 이게 부츠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발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발목 부분인데 이 발목 부분하고 발 부분하고 이 접히는 이 부드러움 정도를 말하는 거야. 부드러움 정도. 이 플렉스를 그냥 고민하지 말고 100으로 해. 100으로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 남자 몸무게가 70kg 이상 나가는 지금 남자 얘기야. 여자나 어린아이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. 그건. 만약에 내 친구가 나한테 처음 스키를 이렇게 타는 초급자 친구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거야. 첫 번째 신발 사이즈, 두 번째는 플렉스인데 이건 무조건 100으로 해. 100. 그냥 100으로 해. 100. 내 경험으로 봤을 때 100이 맞아. 100이. 몸무게가 70kg 이상 나가는 남자는 딱 100이 맞아. 100.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 신발에 라스트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. 라스트가 뭐냐면
요 신발 부분에서 가장 넓은 부분, 이게 발 폭이 좀 넓게, 이건 내 생각에는 그냥 내 발이 특별하게 이렇게 발볼이 좁은 사람 아니면 초급자는 그냥 102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102. 102. 이게 그 동양인들이 보면 이게 발볼이 좀 넓고 또는 발등이 좀 이게 좀 높거든. 서양인들에 비해서. 그래서 그 초급자는 너무 신발이 발에 꽉 맞게 할 필요가 없어. 괜히 그 발만 아프고 이게 꽉 조여놓으면 이게 되게 발이 아프기도 하고 발이 막 시리기도 하거든. 그럼 스키 타기가 싫어버려. 그러니까 플렉스는 100, 그 다음에 라스트는 102 정도로 넉넉한 신발. 근데 이제 내 발이 남들에 비해서 발볼이 좁다. 나는 지금까지 신발이라든지 뭘 사면서 발볼이 좁아서 고통을 당한 적이 전혀 없다. 뭐 이런 사람이라면 뭐 100 정도. 근데 100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마. 초급자는 100이나 102 정도. 10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특히 그 야간 스키를 타면 이 스키 그 겉에가 플라스틱인데 날씨가 추우면 이 플라스틱이 쪼그라들어 이렇게. 그러면서 발을 엄청나게 압박을 한다고 이게. 발이 아파가지고 아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. 이 초급자들한테는. 그러니까 초급자들은 무조건 라스트 값을 이 발볼 100, 102 정도로 하는 중할 때 102, 100이나 102. 그리고 플렉스는 100, 110, 120. 초급자가 만약에 선택을 하면 지옥을 경험할 거야, 지옥을. 그리고 이 100짜리 이 부츠가 제일 적당해. 내가 경험해봤어. 첫 번째 부츠는. 자, 부츠 선택하는 거. 신발 사이즈는 내 운동화 사이즈를 기준으로 5mm 작은 거, 큰 거, 이 세 개를 달라 그래서 매장 가서 신어본다. 신발 사이즈. 두 번째, 플렉스는 100. 그리고 세 번째, 라스트는 102. 혹은 100.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 부츠에 이제 적당한 이제 스키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. 그 다음 스키를. 근데 이 스키, 첫 번째 구입하는 스키는 내 생각에는 이 회전 계열보다는 올라운드 계열이 적당해. 사실 이 회전 계열 쪽에는 이 초급자용 스키가 별로 없어. 별로 없어. 회전 계열 쪽은 다 중급 이상이거든. 그러니까 첫 번째 스키는 올라운드 계열이 맞는 것 같아. 브랜드는 역시 아토믹으로 하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아토믹으로 해. 아토믹이 제일 잘 팔리니까. 또 가지수도 많고 선택할 가지수도 많고. 브랜드는 아토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키는 올라운드 계열. 자, 그러면 이제 스키 올라운드 계열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 스키의 길이는 내 키 기준으로 사면 돼. 내 키보다 크면 안 돼. 이 초급자들은 내 키하고 같거나 내 키보다 작은 거. 올라운드 스키 중에 내 키하고 같거나 내 키보다 작은 거. 이런 올라운드가 회전 계열의 올라운드거든. 내 키보다 큰 것들은 이 대회전 계열이라 초급자들한테는 안 맞아. 이게 회전 계열의 올라운드를 선택을 한다는 건 그 스키의 길이가 내 키하고 같거나 내 키보다 약간 작은 거. 그리고 이 스키도 마찬가지로 이 부츠의 플렉스처럼 이 부드러움 정도가 있거든. 이 스키가 잘 휘어지는 게 있고 딱딱한 게 있거든.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스키에는 이 바인딩이 같이 붙어 있거든.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스키하고 바인딩을 한꺼번에 사는 건데 이 바인딩에는 딘 게이지가 있어. 딘.
딘이라고 하는 게이지가 있거든. 대부분 보면 바이드 엔딩에 X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. X 숫자 또는 X2 뭐 숫자 이렇게 붙어 있다고. 그 숫자가 그 딘 수치인데 초급자들이 첫 번째 구입하는 그 스키는 10이 적당해. 10. 이 딘 숫자, 이 스키의 말랑거림 정도를 나타내는 그 딘 숫자가 10이 적당해. 10이. 이 딘 값이 10인 이 스키하고 그 다음에 플렉스가 100인 이 부츠가 궁합이 제일 잘 맞아. 내가 타보니까. 적당히 말랑거린다고. 적당히 이 스키가. 그리고 부츠도 적당히 말랑거리고. 이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. 아주. 플렉스 100인 부츠하고 이 딘 값이 10인 이 스키가 이 올라운드 스키가 아주 궁합이 잘 맞아. 내가 타보니까. 이게 부츠고 이게 스키라고 했을 때 이 스키는 딱딱한데 이 부츠가 말랑거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경사도가 급한데 내려갈 때 이 부츠가 덜덜덜 떨려버려. 지금 내 발이 덜덜덜 떨려버린다고. 근데 반대로 또 이 부츠는 딱딱한데 이 스키가 말랑거리면 이 스키판이 막 덜덜덜 떨려버린다고. 그러니까 이 둘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야 돼. 그래야 꼭 한 세트처럼 부드럽게 내려올 수가 있다고. 플렉스 100인 부츠, 그 다음에 딘 값이 10인 올라운드 스키. 이게 내가 생각하는 초급자가 제일 첫 번째 스키를 살기에 적합한 장비인 것 같아. 보통 이 장비로 한 3년 정도를 탈 거야. 3년. 그러니까 이 초급 슬로프하고 중급 슬로프 정도. 이게 비발디로 따지면 발라드하고 뭐 재즈 이 정도에서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3년간 재밌게 탈 수 있다고. 근데 이제 3년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그 중상급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. 슬로프를.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이 스키하고 부츠는 이제 바꿀 시기가 된 거지. 그 다음 버전으로. 보통 스키는 한 3번 정도 사거든. 초급자 때 한 번 사고, 중급자 때 한 번 사고, 중상급자일 때 사는데, 오늘은 이제 초급자 때 필요한 스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, 그 다음에 중급자 스키로 바꿀 때는 남들이 추천을 해줄 필요가 없어. 왜냐면 자기가 알아. 이 플렉스가 이 100이 이제 너무 말랑거린다 라는 느끼거든. 그러면 이제 110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점프하겠다고 120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. 120으로.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키판은 당연히 올라운드가 아니고 이제 회전 계열로 넘어간다고. 회전 계열로. 그러면서 그 딘 값을 이 10이 너무 말랑거린다는 걸 자기가 느껴. 그래서 10을 그 딘 값을 12 혹은 14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넘어가니까 두 번째 스키는 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. 자기가 알아서 넘어가. 그리고 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예쁜 또 브랜드가 있거든.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그 브랜드로 바꾸기도 하고 하니까. 오늘은 이제 그 처음 시즌권을 구입하면서 첫 번째 스키를 살 때, 첫 번째 장비를 살 때 어떤 걸 살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정리하면 브랜드는 그냥 아토믹으로 부츠하고 스키 둘 다 그냥 막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안 돼. 이 초급자들한테 아토믹으로 딱 제한을 하고, 그 다음에 부츠 얘기부터 하면 부츠는 내 운동화 사이즈, 내가 255를 신는다 그러면 250, 255, 260 이 세 개를 달라 그래서 매장에서 한번 신어본다. 그리고 이 스키의 플렉스는 100, 그리고 라스트는 102.
요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스키판은 회전 계열이 아니고 올라운드 계열. 올라운드 계열을 선택을 한다. 그리고 스키의 길이는 내 키하고 같거나 약간 작은 거. 즉 회전 계열의 올라운드를 선택하라는 얘기야. 그 얘기는.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. 그런 다음에 이 스키에 붙어있는 바인딩의 그 딘 값이 10인 거. 10인 거. 그게 첫 번째 스키로는 제일 적합한 것 같아. 그리고 이 스키나 부츠를 살 때는 비시즌에 사는 게 좋지. 비시즌에. 그리고 몇 년씩 좀 묵은 거, 좀 싼 거. 나 같은 경우는 그때 이 부츠는 25만 8천 원에 샀네. 25만 원. 25만 8천 원. 30만 원도 안 했었어. 그리고 스키판은 39만 원. 39만 원에 샀고. 그러니까 뭐 60만 원, 65만 원? 65만 원 주고 산 것 같아. 이 스키하고 부츠를. 아마 지금도 이 비시즌에 좀 몇 년 묵은 거 쓴 아마 60만 원, 70만 원이면 살 수 있을걸? 스키하고 부츠 한꺼번에 다를. 이렇게 한참 시즌일 때는 좀 할인율이 좀 얼마 안 되니까 여름에 사면 되지. 여름에. 나도 여름에 샀던 것 같아.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? 그 정도만 알면 돼. 그 정도만.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선택지가 너무 넓어져. 그리고 이제 이 스키하고 부츠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는 그냥 그 나머지 장비들은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걸. 그냥 내 눈에 예쁘고 그 다음에 내 주머니 사정에 적합한 거를 사면 돼. 뭐 솔직히 뭐 장갑을 뭐 내 2개, 3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. 이건 곡을 뭐 2개 가지고 있다 해서 문제될 게 없잖아. 이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. 뭐 썩어가지고 버릴 게 아니니까. 다른 장비들, 그 외의 장비들은 그냥 예쁜 거 사면 돼.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걸로.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장비로는 고민을 안 할 거야. 그리고 시즌 거는 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좀 싸게 팔거든. 얼리 뭐라 해가지고 29만원 30만 원도 안 해. 그리고 그 라카를 사야 돼. 라카. 스키하고 그 긴 스키를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. 이 부츠는 가방에다 넣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. 이 버스에다 실으면 돼. 근데 스키는 들고 다니기가 안 돼. 이게 라카가 15만 원이면 그 싱글 라카를 살 수 있거든. 15만 원짜리 싱글 라카도 있고 뭐 13만 원짜리 좀 싼 싱글 라카도 있으니까 라카를 하나 사. 그게 내 수고로움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싼 거니까 이게. 그리고 이제 스키 이게 그 시즌권을 샀다는 건 1년에 10번 이상 다닌다는 얘기인 거니까 충분히 번전을 뽑을 수가 있지. 하루 종일 지금 비가 오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심심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. 이상